요즘 코스피 보면요, 하루는 확 오르고 다음날은 확 떨어지고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날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되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코스피가 뭔지부터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회사 수백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바구니가 오늘 평균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그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코스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샀다는 건 그 바구니를 통째로 샀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한 주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를 산 셈인 거죠. 자, 그럼 요즘 출렁임이 진짜 심한 건지부터 볼게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하루에 5% 넘게 움직인 날이 21번이에요. 100만 원이 하루 만에 5만 원씩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 게 21번이라는 거예요. 에이, 주식이 원래 좀 출렁이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나라가 휘청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런 날이 26번이었어요. 지금이 그때랑 거의 맞먹게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생상품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파생상품이 뭔지부터 봐야 해요. 파생상품 중에 쉽게 말해 두배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나는 2%를 버는 거예요. 딱 2배로요. 오를 때 2배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내릴 때도 2배로 잃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꺼번에 팔아버려요. 그 파는 게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그럼 더 무서워서 또 팔고 출렁임이 스스로 점점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이 2배 상품이 올해 5월 말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고는 딱 7거래일 만에 58조 원어치가 거래됐어요. 그 뒤로 6월엔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거래를 잠깐 멈추는 사이드카라는 게 9번이나 터졌고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코스피가 5% 빠지면 코스피 전체 값의 5%가 통째로 빠져나간 줄 알아요. 코스피에 담긴 회사들 값을 다 합치면 6,700조 원인데 그 5%면 335조 원이거든요. 이 큰 돈이 다 빠져나가야 코스피가 5% 떨어진다? 아니에요. 주식 가격은요, 경매랑 똑같아요. 그날 사고 판 것 중에 맨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 그게 코스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00조가 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실제로 거래되는 돈은 그중 일부, 보통 수십조 원이에요. 가장 많았던 날도 141조였고요. 그 거래되는 돈 안에서 사는 쪽하고 파는 쪽이 한쪽으로만 확 기울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코스피가 5%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58조면 진짜 큰 돈 아니에요? 맞아요. 큰 돈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예요. 코스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날 141조가 오갔는데 그중 35%가 딱 두 종목,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였어요. 그 2배 상품 돈도 바로 거기에 얹히고요. 적은 돈이 딱 두 종목에 집중되니까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진짜 이유냐 하면 절반만 맞아요. 이게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이렇게 심한지는 파생상품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진짜 바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까지 안 출렁이는데 왜 우리만 유독 심할까요? 코스피라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절반이 넘게가 딱 두 회사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바구니를 샀다지만 사실상 이 두 회사에 몰아넣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이 두 회사는 미국 인공지능 분위기에 따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한번 나오면 우리 코스피 절반이 동시에 휘청이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까지 겹쳤어요. 외국인 중엔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큰 펀드가 많아요. 근데 이 두 회사 비중이 너무 커지고 규칙상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 나흘 동안 11.7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사람이 판단해서 판 게 아니라 규칙이 판 거라 한 방향으로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큰 손이 하나 더 있어요. 국민연금이요. 우리 노후자금을 굴리는 데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만 395조 원을 들고 있어요. 그 돈 상당수가 역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고요.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굴리는 거 아니에요. 쉽죠. 근데 올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원래 규칙대로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최대 170조 원이나 팔아야 했어요. 비중이 한도를 넘어버려서요. 그 큰 돈을 팔면 시장이 휘청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예 한국 주식을 담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려버렸어요. 6월 말부터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론 170 조매도 폭탄을 피했으니 다행이에요. 떨어뜨릴 힘 하나가 사라진 거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론 이 거대한 돈도 결국 같은 두 회사에
더 깊이 묶인 거예요. 개인도, 외국인도, 국민연금도 다 같은 두 회사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흔들리면 모두가 같이 흔들려요. 실제로 그 폭락한 날 미국 공포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한국만 패닉한 거예요. 세계가 무너진 게 아니라 두 회사에 몰려 있는 우리 구조가 흔들린 거죠. 근데 이상하죠. 그럼 떨어질 때만 심해야 하는데 왜 오를 때도 확 오를까요? 아까 외국인이 11.7조를 던지는 동안 개인들은 나흘 동안 14.3조 원을 사들였어요. 그중 75%가 바로 그 두 회사였고요. 싸졌으니 죽자는 개인하고 규칙상 판다는 외국인이 같은 두 종목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한쪽이 우르르 팔면 확 떨어지고 다음날 다른 쪽이 우르르 사면 확 오르고 거기에 그 두 배 상품이 양쪽을 다 튀어요.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출렁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빚내서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한 축이에요. 빚으로 산 사람은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로 팔리거든요. 그게 떨어질 때 더 떨어뜨리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출렁임은 파생 때문이냐 쏠림 때문이냐가 아니에요. 두 회사에 쏠린 바탕에 두 배의 상품이라는 증폭기가 곱해진 결과예요. 둘 중 하나만 있었으면 이 정도로는 안 흔들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요. 혹시 코스피를 따라가는 펀드나 상품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은 내 돈의 절반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회사에 건 거예요. 난 한국 증시 전체에 골고루 분산했는데 싶으시겠지만 아니에요. 바구니 절반이 두 회사니까 분산이 아니라 사실상 두 회사에 투자한 거죠. 그리고 그 둘은 미국 인공지능 뉴스에 같이 흔들려요.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출렁임이 좀 가라앉는지 보고 싶으시면 딱 하나만 보세요. 코스피가 오르는 날 오른 종목이 몇 개인지요. 두 회사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빨갛게 떨어지면 쏠림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출렁임도 계속되고요. 근데 골고루 같이 오르면 쏠림이 풀리는 중인 거예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오른 종목 수만 보면 돼요. 1초면 돼요. 참, 사이드카, 반대매매 역대 최대 이런 제목이 뜨는 날 있죠. 그거 팔라는 신호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겁에 질렸다는 온도계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출렁임의 끝이요. 이게 그냥 멀미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200일 평균보다 70% 넘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31년 만에 가장 과열된 자리에 당겨진 고무줄이 영원히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 결국 평균으로 되돌아와요. 그 되돌아오는 게 가격으로 오면 그게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쏠림하고 빚이 쌓여 있을수록 그 되돌림은 더 급하고 더 깊어요. 실제로 사상 최고를 찍고 나서 온 조정이 지난 31년간 16번 있었는데 그중 7번이 20% 넘게 빠지는 진짜 하락장으로 갔어요. 절반 가까이. 단, 그게 이번 출렁임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신고가를 찍고 나서일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1999년에도 과열이 더 과열로 갔다가 진짜 하락장은 그 다음 고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맞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사두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오든 이기게. 미리 나눠서 사두는 그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출렁임은 그 분할 매수 계획을 점검하라는 신호인 거죠. 코스피 출렁임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호예요. 쏠림하고 빚하고 과열이 쌓일수록 되돌림은 더 급하게 와요. 시점은 못 맞춰도 그래서 미리 나눠서 사두는 거예요.